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경순 세무사예요. 지금이 11월입니다. 11월, 12월 달에는 12월 말 결산을 앞두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인 결산과 관련된 최대 이슈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는 우리가 본격적인 법인 결산에 대해서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제목에서 있는 바와 같이 비상장 중소법인의 잉여금 사회 유출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 이슈입니다. 그리고 초과배당 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는 양도소득세율과 배당소득세율을 비교해서 보면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20%, 3억 원 초과일 때는 25%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안의 구성이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가 6%에서 최고가 42%,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가 비쌀지 양도소득세가 비쌀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가 처해 있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양도소득세 쪽으로 자기가 자기의 소득이 배당소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다 보면 배당소득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세율 비교입니다. 주식회사 관련 주요 상법 규정인데요. 우선 그중에서 주식의 양도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주식은 타인에게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가 혹시 영업 비밀 보호가 필요하다든가 다른 이상한 주주가 들어오는 게 싫다든가 규모가 이제 작게 운영할 때 이럴 때는 그 양도에 대해서 회사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양도하라라는 규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주는 주식을 팔고 싶으면 내가 팔고자 하는 상대방과 매매 가격을 정해서 회사에 승인 신청을 요청을 하는데 회사가 승인을 해주거나 거부를 할 텐데 거부하면 회사가 그 상대방을 정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을 못 정하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매도 가격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양도자와 양수자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 상법에서 법원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주식 취득인데요. 자기 주식의 취득을 회사 잉여금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341조인데 회사가 배당 가능한 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요, 철저하게 상법 341조의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요. 341조의 규정을 어기면 세법에서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자기 주식 취득으로 안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미리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총회의 목적은 당연히 금액도 정하고 매도 신청 기간도 정하고 재무제표도 주주들한테 주고 그래서 주주들로 하여금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주식을 팔 건지 말 건지 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그리고 직전 결산기 배당 가능한 잉여금 범위 내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들일 때는요 모든 주주에 대해서 균등하게 보유 비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그런 균등률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항상 균등한 그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양도할 주주는 이제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리고 주주와 회사가 양도 계약을 해서 회사는 자기 주식을 사들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취득하는 이유가 경영 목적이냐 소각이냐에 따라 달라요. 경영 목적으로 사들이면 이제 주주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거고요. 소각 목적으로 취득을 하면 주주는 배당소득세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주식을 사들일 때, 회사에서 사들일 때는 주주한테 균등율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갑을병이 10만 주를 각각 이 4만 5천 주, 3만 주, 2만 5천 주, 10만 주를 갖고 있고요. 회사는 30% 사들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30%는 3만 주고요. 따라서 갑과 을과 병에게 13,500주, 9,000주, 7,500주를 팔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주주는 나는 안 팔어 하는 주주도 있고요. 나는 팔 거야. 나는 7,500주의 자격이 있지만 5,000주만 팔 거야. 14,000주가 합계가 됐습니다. 회사는 목적한 게 3만 주라서 혹시 또 한 번 더 미신청 주식수에 대한 재신청을 할 의향이 있는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갑과 병은 아무런 의사가 없다. 나는 안 팔고 싶다. 이제 16,000주에 대해서 을씨가 내가 팔겠다 라고 해서 이제 회사는 이렇게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3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3만 주. 그리고 회사는 이제 이 3만 주를 목적을 이익 소각을 위해서 이거를 사들였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 소각이 끝난 다음에는 7만 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회계 처리하는 여러분께 이 분계와 관련돼서 자기 주식을 사들일 때는 차변의 자기 주식, 대변의 예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각 목적이기 때문에 소각을 하게 되면 자기 주식이 없어지고 차변에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기 주식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건지 자본의 마이너스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은 자산으로 처리를 해놓는 게 편한데 회계 기준에서는 자본 쪽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의 차변은 이 자본의 마이너스로 표시가 그쪽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법 341조의 2에서는 우리 회사는 잉여금이 없어요. 잉여금이 없으면 조금 전에 본 조문에서는 자기 주식을 못 사들여요. 그러나 다음과 같이 1호, 2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합병하거나 회사가 어떤 권리를 실행을 하는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주주가 회사에다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느 영업일 양도한다든가 양수한다든가 분할한다든가 합병한다든가 그럴 때 주주 입장에서 반대하는 주주가 나 반대 내 주식을 그냥 회사가 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러한 목적에 있을 때는 잉여금하고는 관계없이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은 제목 자체에서 상장회사 게 아닙니다. 비상장 회사 거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을 때 예를 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도 있다 그랬는데요.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아니면 주주임원한테 가부를 해줬는데 1억쯤 가부를 해줬는데 주주임원한테 그 주주임원이 그 가불금으로 뭔가 자기 쓰이고자 하는데 썼겠지만 그 주주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부가 좀 불안할 때는 차라리 주식을 회사가 이제 사들이는 이제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이익 소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할 텐데요. 그 처분에 물론 이익 소각도 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쭉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각 결정 이것도 처분 유형의 하나일 텐데 어쨌든 이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상법에서는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 가격, 이 처분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로 매각, 유상 매각 아니면 유상 소각, 그다음에 외부로 판매하면 처분할 상대방, 처분 방법 등 이런 것만 정해서 이사회가 결정하든 정관에 정하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에서는요. 언제까지 처분하는 건데 시한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쭉 갖고 있다가 처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주식의 소각 규정인데요. 감자 절차, 소각 절차. 이 감자 절차는 자본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회사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자체가 주식수와 자본금이 동시에 줄어드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분계가 차변이 자본금이고 대변이 이 자본금 감소니까는요. 유상 감자면은 뭐 예금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들인 자기 주식을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잉여금 범위 내에서 사들인 거, 그것은 그 잉여금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잉여금 감소로 소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본금이 줄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자본금이 안 줄어요. 안 줄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식 수는 줄었는데 자본금은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자 절차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에는 채권자 보호, 우리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니 채권자들은 할 말 있으면 전부 하세요 라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는 반면에, 소각 절차는 그러한 절차가 없어서, 채권자 보호 절차가 없어서 비교적 빨리 정리될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번 시간에는 이 소각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중간 배당, 초과 배당에 대한 검토를 할 텐데요. 상증법,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제 내년도서부터는요, 2021년도부터는 초과 배당을 하면, 초과 배당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주식을 90%나 갖고 있고 그 아들 주주는 10% 갖고 있는데, 막상 배당은 20억을 하면서 아버지 주주한테는 뭐 1억만, 아들 주주한테는 19억씩 이렇게 균등률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초과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현행법은 증여세 계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계산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커? 이 소득세는 이제 배당소득세 쪽 얘기인데, 자, 규정은 좀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요, 어느 쪽이 더 클 거냐, 이쪽이 크면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건데, 이 현행법대로 하면 약 50억 정도는 이쪽이 더 커요. 커서 웬만하면 증여세가 안 물려지는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소득세 말고도 증여세도 같이 물리겠다. 그래서 초과 배당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금년도에 다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잉여금이 쌓여 있다면 증여세 없는 초과 배당은 올해 안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소득세 상당액과 증여세를 비교할 때 이 증여세는 그 10년 내에 증여한 거는 다 합치잖아요. 그 이제 사람 단위로 그 동일인한테 받은 게 10년 내에 받은 거는 이제 합산이에요. 동일인의 의미는 부모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10년 내 거를 합쳐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2000년도 정기 배당 때 초과 배당 금액이 있으면 그거는 좀 합산해서 같이 검토합니다. 이제 많은 인터넷을 보시면 중간 배당 때는 초과 배당은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중간 배당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아들 주주와 아버지 주주가 90%, 10%에서 100%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에 배당액을 50억씩이나 한대요. 아버지는 1원도 안 갖고요. 아들이 다 갖는 이 초과 배당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배당 소득세만 물리게 되는데 증여세보다는 소득세가 더 커서, 그랬을 때 배당 소득세 18억 5천만 원 정도, 이 18억 5천만 원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입니다. 현행. 내년부터는 최고가 45%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최고 42%인데 배당세 공제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이 돈을 잘 벌어서 42%라고 가정했을 때 배당세 공제를 좀 감안해서 약 37%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50억에 37% 하니까 18억 5천만 원 나오거든요. 올해는 이것만 내는데 내년부터는 배당소득세 말고 증여세도 더 붙어서 28억 1천만 원이나 내게 되거든요. 큰 돈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초과 배당 의향이 있으면 올해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또 이건 어떻게 나오는가? 이 배당 증여세는 아버지가 포기한 45억, 정상적이라면 45억, 5억이잖아요. 아버지가 포기한 45억에 배당 소득세 약 37%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 37%에서 16억 6천만 원이 나오고, 그러면 증여를 한다면 아버지가 배당 소득세를 내고 나머지를 증여한다면 28억인데 28억 중에서 자녀한테 증여하는 10년 내에 5천만 원은 뭐 면세점이잖아요. 5천만 원 빼고 나머지 증여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 그래서 9억 6천이 나오거든요. 자, 이와 같이 초과 배당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때문에 기업들은 아마 상당한 이슈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87조 14에서 신설안이 나왔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1년 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해서 이렇게 2월 가세되는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시간은 내년이 아니라 2023년도부터라서 시간은 조금 있지만, 자,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고, 그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은 올해와 내년, 후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꼭 그렇진 않고요.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년 내라는 요거 때문에. 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 주주가 6,000주를 을 주주에게 6,000주를 증여했습니다. 당초 아버지는 출자금 6천만 원짜리 회사가 지금은 성장해서 상증법상 10만 원이 됐어요. 10배나 튀었어요. 10배. 그래서 6,000주를 증여했어요. 6,000주 곱하기 10만 원 하면 6억인데 을 주주가 주식 전부를 바로 양도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현행법. 이 을 주주가 양도했어요. 6억 원에. 그런데 취득 가격이 6억 원이에요. 증여 취득 가격. 그래서 양도 차익은 없고 양도세도 없어요. 이제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 가격 6억 원에 취득 가격 6천만 원이래요. 왜 그렇죠?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1년 내에 양도하면 본래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양도 차익은 5억 4천만 원, 양도세는 1억 3천만 원. 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자, 증여를 해놓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이제 내후년 2023년부터는요. 뭐 예를 들면 2022년도 10월 달에 양도했다. 증여했다. 그러면 1년 지나야 되는데 1년 지난 시점이 2023년도 만약에 5월 달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이 안 됐잖아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걸 계획한다면 회사의 주주들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증여를 하려고 해도 이제 빨리 양도를 하려고 해도 이제 날짜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초과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는가, 이 기회가 없다, 올해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년에 배당소득세 내면 어떨까? 이제 이런 문제, 그냥 배당소득세로 내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금년도라 하더라도 이 초과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소득세 세율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높아서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가족한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 증여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우리는 함께 검토하려고 합니다. 눈치채셨죠? 우리 조금 전에 본 거 이거 기억하세요? 자, 이걸 그대로 볼게요. 조금 전에 여기 양도가요. 이 양도가 이거 배우자한테 증여받았잖아요. 그리고 양도를 6억에 했는데 누구한테 파냐고요. 이거를 혹시 법인한테 팔면 법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주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법인 돈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법인은 이 주식을 소각할 거면 이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가 우리 이제 차츰차츰 보기로 할게요. 여기서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이거거든요. 배당 소율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최고가 42%, 배당세 공제를 해도 37%. 그래서 이거를 가족한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증여세율이 낮은 거, 면세점,
그 범위 내에서 증여하고 또는 있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부하고 그 증여 주식을 법인한테 양도하는 경우를 검토해 본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 취득이고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이유가 소각 목적이면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세로 내는 것이고 경영상의 이유면 주주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이에요. 의제 배당이 되든 양도소득이 되든 취득 가격을 빼주거든요. 그래서 취득 가격을 빼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너 이거 양도야라고 보든 의제 배당이야라고 보든 전부 다 세금은 없다. 조금 전 그 사례에서는요.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절차가 상법 절차에 잘 맞아야 되고 혹시라도 상법 절차에 맞는다 하더라도 세법상 우회거래 또는 위장거래가 아니어야 돼요. 우회거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이에요. 회사한테 팔았잖아, 이 돈. 팔았는데 이 돈 누구 거예요? 이 돈 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만약에 이렇게 갑씨한테 가면 이거는 한 단계 이용한 것 뿐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상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선 개념적으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